He has an attitude.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칭찬일까요? 아니면 뭔가 안 좋은 뜻일까요? 영어에서 정말 흔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이렇게 맥락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지는 단어가 바로 attitude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단어에 숨겨진 모든 뉘앙스를 하나하나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He has an attitude. 이게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둘 다 가능합니다. 오늘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시면 이럴 땐 긍정이고 저럴 땐 부정이구나. 그 미묘한 차이를 확실하게 딱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attitude가 가진 진짜 의미가 뭔지 알아보고 긍정적일 때와 부정적일 때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태도의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볼게요. 또 태도를 바꾸거나 보여주는 행동들 그리고 아주 중요한 attitude problem이라는 뉘앙스 마지막으로 비슷한 단어들과의 비교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ttitude의 진짜 의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단어가 원래는 신체적인 자세를 뜻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는 정신적인 자세라는 뜻으로 바뀌었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애티튜드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어떤 포즈나 자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팔짱을 끼고 있잖아요. 그 팔짱을 낀다는 행동 자체가 애티튜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만든 내면의 마음. 이를테면, 좀 방어적인 마음이라던가 뭔가 불편한 감정 같은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는 그 방식, 그 자체를 애티튜드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의 변천 과정을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처음에는 라틴어에 적합성이나 재능 같은 뜻이었어요. 그러다가 이탈리아어로 넘어가면서 예술 작품 속 인물의 신체적 자세를 뜻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침내 현대 영어로 와서 지금 우리가 쓰는 내면의 정신적 자세나 성향을 의미하게 된 거죠. 참 재미있는 변화 과정이지 않나요? 자, 이렇게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attitude는 보통 어떻게 표현될까요? 뭐니 해도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건 바로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말할 때입니다. 이 두 가지 용법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건 마치 우리가 세상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와 같아요. 포지티브 애티튜드, 즉 긍정적인 태도라는 안경을 쓰면 모든 게 밝고 희망차게 보이겠죠? 반면에 네게티브 애티튜드, 부정적인 태도라는 안경을 쓰면 똑같은 상황도 어둡고 비관적으로 보일 거고요. 이게 바로 애티튜드를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구분법입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천천히 따라 읽어보세요. Having a positive attitude can improve your chances of success.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positive attitude는 그냥 기분이 좋다 이런 걸 넘어서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가능성을 믿는 그런 건설적인 접근 방식을 의미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한번 볼까요? Her bad attitude made it difficult to work with her. 그녀의 나쁜 태도 때문에 그녀와 일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죠. 여기서의 bad attitude는 그냥 기분이 안 좋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나 매사에 비관적이어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담겨 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태도라는 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항상 어떤 특정 대상, 즉 무언가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그럼 그 대상을 어떻게 명확하게 콕 집어서 표현하는지 바로 전치사 사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toward, about, of 같은 이런 작은 전치사들이 핵심 열쇠입니다. 이 단어들이 마치 표지판처럼 우리의 태도가 정확히 어떤 사람을 향하는지, 어떤 주제에 관한 건지,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그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문을 보면서 차이를 느껴볼게요. His attitude toward learning languages is very serious. 그는 언어 학습에 대해 매우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toward를 썼잖아요. 이건 그의 진지한 태도가 언어 학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방향성을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about을 썼다면 그냥 언어학습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조금 더 정적인 느낌이 들죠. 이렇게 전치사 하나만으로도 미묘한 뉘앙스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태도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쭉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바꿀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hange, shift, adjust 같이 태도를 수정하고 바꿀 때 쓰는 동사들이 있고요. display, demonstrate, show처럼 태도를 밖으로 표현하고 보여줄 때 쓰는 동사들이 있죠.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She changed her attitude towards the project after understanding its importance. 그녀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이해한 후 태도를 바꾸었다. 이 문장은 어떤 계기, 즉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 후에 내면의 생각이 바뀌어서 의식적으로 태도를 바꾼 상황을 보여주죠. change라는 동사가 그 역동적인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문장은 어떨까요? He showed a careless attitude during the meeting. 그는 회의 중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여기서 showed라는 동사는 그의 내면에 있던 부주의함, 무관심함 같은 상태가 회의 중에 어떤 행동이나 표정 같은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는 걸 의미해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뉘앙스입니다. 특히 일상 대화나 회사 같은 곳에서 이 표현을 들으면 꼭 아셔야 해요. 바로 attitude problem이라는 표현입니다. 만약 누군가에 대해 attitude problem이 있다고 말한다면요. 이건 그냥 태도가 좀 안 좋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항상 아주 강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협조적이거나 무례하거나 심지어는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때 쓰는 일종의 경고 같은 말이죠. 이 예문을 보면 그 심각성이 확 와닿죠. The employee was fired due to his attitude problem. 그 직원은 태도 문제로 해고되었다. 이렇게 해고까지 당할 수 있을 정도로 attitude problem은 아주 심각한 비판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봤던 질문 기억나세요? He has an attitude. 바로 이 문장이 만약에 He has an attitude problem의 줄임말로 쓰인 거라면 이건 명백하게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ttitude랑 비슷하게 태도나 자세로 번역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demeanor나 stance 같은 단어들이요. attitude라는 단어를 정말 제대로 쓰려면 이 비슷한 단어들과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attitude는 내면의 생각이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demeanor는 순수하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태도 그 자체를 말해요. 그리고 temperament는 아예 타고난 기질, 선천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고요. 이 차이를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attitude는 내면의 마음가짐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다. 둘째, 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묘사된다. 셋째, attitude problem이라는 말은 무례함에 대한 아주 강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더 구체적인 뉘앙스를 표현하고 싶을 땐 demeanor, stance 같은 다른 단어들과 구분해서 쓰자. 이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attitude라는 단어의 여러 가지 얼굴, 그 뉘앙스를 확실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태도를 보여주기로 선택하시겠어요?